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쪽 보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호공과대학교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학과 1호학번 김선진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멘토님께서 금호공과대학교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선 저는 고등학교 때 심리학과를 희망하던 문과 학생이었는데요. 고3 때 수능 스트레스를 풀고자 축구를 했는데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부상을 안게 돼서 수능에 조금 영향을 받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성적을 받지 못했고 원하는 학교, 원하는 학과에 진학을 못하게 돼서 이제 재수를 해서 원하는 학과에 진학을 할 건지 아니면은 내 적성에 맞고 아니면 취업이 잘 되는 그런 학과를 선택해서 진로를 잡을 건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정보올림피아드라는 대회를 처음 나가서 지역 본선에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 치곤 괜찮은 성적을 받아가지고 선생님이 또 너가 여기에 재능이 있는 것 같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가보자. 이과에 가서 내 재능을 살리면은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심리학과는 그저 취미로 남기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문과생도 지원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다가 여기 금호공과대학교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학과를 진학하게 됐습니다. 그럼 혹시 문과에서 공대로 진학을 하셨을 때 따로 어려움이라든지 힘든 점은 따로 없으셨어요? 일단 딱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학이랑 과학. 수학은 문과생들과 이과생들의 진도 차이가 확연히 다르잖아요. 대학교를 가면 교수님들이 이제 이 부분은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이니까 가볍게 짚고 넘어갈게 라고 넘기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문과생은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수업을 들어도 무슨 소리지 하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과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사회계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과학은 기초가 전혀 없었던 상황이고, 네, 다행히게도 금호공대 같은 경우에는 MSC라는 기초 과목에서 컴퓨터, 수학, 과학을 학생들이 수업을 잘 따를 수 있게끔 기초 과목을 개설해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나 문과생인데 여기 지원해서 수학이나 과학을 못 따라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가지시고 있는 학생분들은 그런 걱정하실 거 없이 오셔서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면 충분히 따라가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MSC라고 말씀하신 그런 기초 과목을 배운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학과에 들어가면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나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컴퓨터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컴퓨터 공학과를 졸업해서 이제 취업하게 되면은 흔히들 프로그래머, 개발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개발자는 주어진 문제를 컴퓨터로 해결할 수 있는 컴퓨터 전문가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과는 그런 전문가를 양성시키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고요. 1학년 때는 컴퓨터의 기초 지식이나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컴퓨터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요. 2학년 때는 그런 1학년 때 배운 거를 활용해서 좀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료 구조라든지 그런 걸 배우는데 수학으로 치면 공식 같은 거죠. 그런 걸 배우게 되고 3학년 때는 이제 1, 2학년 때 배운 걸 활용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런 프로세스를 실습해보고 실제 딥러닝 같은 최신 기술들의 기초 부분을 익히고 4학년 때는 최신 기술의 심화 버전을 익혀서 이제 사회로 나가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컴퓨터 분야 쪽으로 깊게 배우게 되는 학과인 것 같은데 혹시 졸업 후 진로는 어떤 쪽으로 가게 될까요? 우선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술직 공무원, 두 번째는 연구원, 세 번째는 이제 개발자. 이렇게 세 가지로 진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요즘 조건이 많이 완화됐어요. 그래서 비전공자도 공부만 하면은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전공자에 비하면은 전문 지식이 낮으니까 수요는 아직까지 저희 쪽이 더 많고요. 두 번째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연구소라든지 아니면 기업 아니면 대학원 같은 곳을 진학해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최신 기술들을 개발하고 또 그걸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개발자는 이제 연구원들이 개발한 내용을 가지고 실생활에 있는 어려움들, 뭐 예를 들어 이 사람과 문자하고 싶은데 조금 불편하다 그러면은 개발자들은 컴퓨터를 활용해서 그걸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 가는 그런 직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학과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많아 보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학과의 장점은 어떻게 되는지. 우선 저희 학과의 장점은 취업이 잘 된다는 거죠.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발전하고 또 사회적 이슈, 뭐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저희 학과와 관련된 직업의 수요가 꽤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자기 실력만 있다면은 좋은 곳에 좋은 연봉을 받으면서 얼마든지 취직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 취업 쪽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건 정말 큰 장점일 것 같은데 아까 실력이 좋으면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거는 학점이나 그런 쪽에서 나타나는 걸까요? 우선 저희 학과의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학점은 크게 보지 않아요. 저희는 포트폴리오를 따로 만들어서 하는데 우선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알고리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어떤 프로젝트를 해서 정리해 놓은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일단 알고리즘은 제가 말씀드렸던 2학년 때 배운 전공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가에 대한 거를 실제로 네 문제에서 5문제를 주면서 풀어보라고 합니다. 2시간 동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풀어서 제출하면은 이 친구는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취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반대로 포트폴리오는 이제 자기가 나는 이런 점이 불편해.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과 이런 도구를 활용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문서로 정리해서 기업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일을 하면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겠다 해서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뒤집을 여지가 있다. 자기가 말한 실력이란 건 말 그대로 프로그래밍 실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장점을 들어봤으니까 혹시 단점도 한번 꼽아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우선 거북목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손목이 많이 아픕니다.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이제 화장실 가기가 많이 힘들어요. 이제 그쪽 관련한 질환을 얻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밖에 다른 단점도 있지만 그것만 꼽도록 할게요. 그럼 약간 건강 쪽으로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눈도 많이 침침해져요. 이런 건강적인 문제도 있는데요. 과목 쪽으로 이제 전공 쪽으로 말씀드리자 보면은 진입장벽이 높아요. 그리고 중간에 실력 편차를 크게 느낄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전공 공부를 하다 보면은 처음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때 보면은 내가 만든 게 표현이 되니까 되게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술술 넘어가는데 이게 조금 가면은 오라 이건 내가 생각한 게 아닌데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뭐 쉽네 하면서 이제 그 어려운 구간을 지나가게 되는 거고, 조금 힘든 친구들은 이게 뭐지? 하면서 우왕좌왕하게 돼 있어요. 일단 그 기간을 넘기면은 실력 편차가 되게 커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실력 편차를 견디지 못하고, 두 번째는 그 견뎠는데 엄청 벌어져 있는 거에 대한 그런 실망감? 그 두 가지가 커서 나름 저희 학과에는 자퇴율이 꽤나 높은 편입니다. 네. 실제로 제 친구들 중에도 한 2~3명 정도는 이제 다른 직종을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하고 이제 학과를 지원해야겠네요. 네. 그럼 혹시 학과의 장단점에 대해서 들어봤으니까 학교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금호공과대학교? 우선 저희 학교 장점은 몇 가지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산학 협력이 잘 돼 있어요. 구미다 보니까 주변 공단과 협약이 잘 돼 있어서 인턴이라든지 이런 거 하기가 되게 쉽고요. 또 벤처 창업관이라는 창업 지원 센터를 또 운영하고 있어서 창업도 학교에서 지원해주고 또 과목별로도 많이 지원해주니까 사회에 진출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수님들 퀄리티가 되게 높으셔요. 제가 금호공과대학교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해외에 있는 유수 좋은 대학을 졸업하시고 오신 교수님들도 계시고 국내 탑 클래스에 있는 그런 대학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신 그런 교수님들도 많아가지고 수업의 질이 되게 높습니다.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되게 잘 갖춰져 있는 것 같네요. 취업 쪽이라든지 아니면 그 교육 쪽이라든지. 그럼 혹시 단점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단점은 주변에 산밖에 없어요. 공기가 맑고요.
산에 고라니가 가끔 울어요. 그 고라니 울음소리가 굉장히 특이하던데. 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진짜 저렇게 울어요, 진짜. 찾아보시지 마시고 오셔서 확인하세요. 금호공대 입학하셔서 확인하시는 걸로. 일단 그래서 공기가 참 맑고요. 주변에 있는 게 없어요. 공부하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극악의 남녀 성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방해할 게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주위에 산밖에 없으면 번화가나 이런 거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온 친구들은 조금 들어가서 실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멘토님께서도 혹시 입학하기 전에 가졌던 로망인데 들어가서 깨졌던 이런 현실이라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학 가면 이제 나도 흥청망청 놀 거야, 연애도 하고 이제 최선을 다해서 망가질 거야 라는 꿈을 가지고 왔는데, 와, 학교에서 도와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공부도 하고 이제 노는 것도 조금 덜 놀고 이렇게 됐고, 또 학과에 대한 로망도 잠깐 말씀드리면, 우선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카페에 가서 노트북을 켜고 커피나 한잔하면서 하면서 타닥타닥 소리와 함께 프로그래밍을 한 다음에 친구가 전화를 하죠, 저한테. 선진아, 여기 컴퓨터에 블루 스크린이 떴어, 이거 어떡하면 돼? 이러면은 누가 들어도 멋있는 전공언어를 하면서 그때는 Alt F4를 동시에 여러 번 누르면서 딱 하면서 이렇게 하면 돼 라는 멘트를 치고 싶었어요. 되게 낭만 있고, 또 귀에는 요즘처럼 에어팟 같은 거 끼면서 하고 싶었는데, 실상은 일단 카페를 가긴 가요. 근데 살기 위해서 밤샘을 주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커피가 없으면 살질 못해요. 네. 흔히들 포션이라고 하죠. 그런 걸 먹으면서 이제 살기 위해서 먹고, 또 멋진 옷보다는 기능성에 초점을 둔 후드지로 극한의 효율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친구가 전화합니다. 컴퓨터에 블루 스크린이 떴어.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본체를 때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말 그대로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을 잘 해주셨네요. 말 그대로 꿈이었죠. 저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공대 쪽, 컴퓨터 쪽이나 공대 쪽으로 많이 가게 되면은 저희가 흔히 대학교에서 캠퍼스 룩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옷 같은 게 저는 딱 후드가 떠오르긴 하는데, 실제로 많이 입고 다니는 편인가요? 후드 안 입는 친구들은 신입생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샤랄랄라 하다, 그럼 저 친구는 아직 대학 로망이 남아있는 신입생이구나. 가면 갈수록 이제 아이템이 하나씩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뭐 구두, 가방 뭐 이런 거 챙기는데, 구두가 없어지고 운동화를 신고 있다. 그러면 저 친구가 2학년 정도. 가방이 백팩으로 바뀌었다. 3학년. 그리고 안경과 후드 집업을 뒤집어 썼다. 그러면은 저분은 이제 사회에 나가실 때가 됐구나. 있을 만큼 있으셨구나. 그렇게 차이가 나는군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학과에 들어가면 다들 약간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랑 비슷한 학과병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뭐 저희는 크게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버릇 몇 가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숫자를 저희는 1부터 세지 않습니다. 0부터 세요. 그래서 보통 1부터 10까지 세라, 10개의 숫자를 세라 하면은 기존 사람들은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세는데, 저희는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세요. 그게 혹시 십진법 이런? 네, 그런 건데, 일단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10이라는 숫자를 쓰게 되면은 자리를 2개 쓰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는 0부터 쓰게 되니까 10개의 숫자를 쓰면은 한 자리 숫자로만 다 표현이 가능해요. 멘토님께서는 이제 학과에 대한 그런 만족도도 높으신 것 같고, 그리고 이쪽 분야로도 적합한 성격이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본인 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개발자가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웹 개발자, 또 백엔드라는 분야에 지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생각하게 된 이유는 3학년 때 설계 과목이라는 프로젝트성 과목이 있는데, 거기서 동아리 활동하면서 불편했던 점을 해결해보자 라는 주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해가지고 괜찮은 성과가 나왔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오, 되게 재밌다. 특히 웹 분야에서 서버 부분이 좀 더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쪽 분야를 목표로 잡고 나가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과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분들은 아마 자기가 막연하게 어떤 분야에 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 주변에서도 그랬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자주 바뀌실 때가 있을 거예요. 아, 나는 프론트엔드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백엔드는 공부 안 할 거야 라기보다는 이런 것도 있네. 이거 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거 하면은 괜찮을까라는 그런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쉽게 나이더라도 가볍게 공부하다가 이 분야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그 분야 마음먹었다가 또 다른 분야 괜찮다면 또 마음먹었다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맥북 사는 걸 추천드려요. 만약에 프로그래밍에 흥미를 느낀다면 ENFP만큼 좋은 게 없지 않나. 실제로 그 시기에 꽤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라졌죠.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졌는데